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와 함께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까 인터뷰 막 끝났습니다만 이게 오늘 큰 논란이네요. 자, 복면금지법 대 차벽금지법. 여야가 지금 각각 법안 발의를 이제 하는데, 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대에 섞여 들어올 수 있다. 복면을 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S가 지금 그렇게 복면을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깊은 한숨까지 내쉬면서 강력하게 복면 시위를 비판, 규탄했는데요. 자,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소 국장님 먼저. 이번 광화문 시위를 두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분석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게 폭력적인 어떤 시위 문화, 네. 이건 좀 바뀔 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시위 형태가 8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비슷해요. 네. 주장을 하고 도로를 행진하다가 막으면 거기에 대해서 쇠파이프를 쓰든지 뭘 쓰든지 어쨌건 차를 이렇게 또 흔들고 뒤집으려고 하고 이러다가 경찰은 또 물대포 쏘거나 이렇게 진압하고 이 형식이 계속 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이 시위의 형태 네. 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강하게 좀 갖게 됐고,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여러 의원들이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와 폭력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분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금지법은 그 전체를 하나의 그냥 이 폭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아예 그냥 복면 자체를 처음부터 금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 결사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네. 또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이제 경찰이 어떤 범인이 도망가거나 할 때 이제 경고를 하고 예를 들면 총을 쏘기 전에 경고를 몇 번 하고 네. 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데 이게 폴리사인을 넘어서 폭력적으로 번지거나 복면을 한 사람들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세 차례면 세 차례 경고를 하고 복면을 벗어라, 폭력 시위를 하지 마라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가 되면은 현행범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현장에서 체포를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이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과 폭력을 유발하는 집회자들 많지가 않거든요. 네. 몇백 명 정도인데 네. 수만 명이 참가했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벌을 하는 쪽으로 가되 일반적인 집회 참가자까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인권 침해적인 소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일부 있으니 평화 시위대와 좀 나눠라, 분리해라. 그래서 제한을 분명하게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네, 김 변호사님은요. 글쎄, 근데 시위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IS 그러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무차별 테러를 하는 어떤 폭력 집단과 거의 동일시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때는 시위를 하면 이 화염병이 난무하고 반드시 화상을 입고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살수자 때문에 이게 이제 뇌사 상태에 가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네. 과거 80년대나 90년대 시위에 비교해 보면 지금 시위는 사실 양반 중에 양반이잖아요. 화염병 안 날아다니잖아요. 물론 쇠파이프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과거에 비하면 훨씬 시위는 양질의 시위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임은 틀림이 없다. 그다음에 근데 그런 어떤 원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80년대 그 군사 독재 엄혹하던 시절의 문제에 대항하는 시위와 지금 이 2015년도에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에 대항하는 시위의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깊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시위대들이 표출하는 분노의 정도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시위의 양태도 과거보다는 훨씬 완화돼가는 추세임은 틀림이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위대를 IS하고 비교한 것은 너무 좀 극단적인 어떤 인식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게 그 기본적으로 시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이제 귀족 강성 노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리 민노총이 귀족 강성 노조라고 하지만 10대 재벌이라고 하는 거대 재벌 이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이 대기업 집단에 비교해 보면 사회적으로 정말 아주 조그만 세력 집단에 불과한 이런 상태들이거든요. 근데 시위라고 하는 것이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얘기를 외치는 어떤 그 목소리에 불과한데 이걸 금기시하고 이걸 최대한 죽이려고 노력을 했을 때 결국은 불만은 마음속으로 꾹꾹 눌러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눌러졌다 한순간에 그냥 분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왜 시위를 하는지가 이게 어떤 그들만의 시위.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말을 시민들한테 폭넓게 알려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시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또 폭력적으로 가고 일부지만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위를 한 목적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네. 거죠. 자, 입장 차이들이 슬슬 나타나고 계신데요. 자,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 토론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계속 이어갑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아까요. 이 복면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두 분 의견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맞불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별금지법을 내놨어요. 그럼 이 차별금지법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차벽과 관련해서 지금 판결이 나온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벽을 사전에 미리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시위가 워낙 격화돼서 뭔가 이 중요 시설 경호를 위해서 그 순간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만 차벽을 설치해라. 사전에 미리 쳐놓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순간에 차벽을 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는 최소한 열어놓고 차벽을 쳐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차벽에 관한 주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이제 시각은 뭐냐면 차벽을 그냥 시위 전에 미리 일반적으로 쳐놓는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구멍을 터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 하나 그냥 지나가기도 쉽지 않다. 간신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뒤에 줄이 서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경찰의 현재의 차벽에 관한 조치가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보니 헌재 판결이라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타당합니까? 뭐 저는 타당성 이런 걸 떠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폭력 시위,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게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전반 이른바 좀 온정주의라고 할까요?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차벽 얘기를 한다든지 경찰의 과잉진압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새누리당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도 보면 이제 경찰의 어떤 좀 과잉진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법 없고 이 시위대의 폭력성만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참 답답한 게 각자 이제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이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내놓은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은 어쨌든 그러한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확실히 안 된다는 걸 일단 딱 전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은 뭐 그걸 다 옹호하는 거냐 또 이런 의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글쎄요
저는 뭐 이제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헌재에서 이제 결론이 났다면 그걸 최대한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러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먼저 새정치연합도 확실하게 네. 선을 그어야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짧게 봅니다.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또 맞불 법을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벽돌 쌓기 같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위 문화가 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럼 경찰도 좀 이제 도와줘야 될 게 있고 시위대도 또 변화해야 될 게 있고 그 어떻게 좀 이 한 가지씩 그러니까 저는 방안을 주시겠어요? 아니 재밌는 게 뭐냐면 기업에서 보면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서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기업 경영의 화두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갈등 해소에 관한 전문 태스크포스 팀이 항상 있어요. 보면. 네. 어떤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사실은 정부 운영의 주요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화두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느 시점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해소가 더 이상 정부의 주요 어떤 핵심 국정과제 화두로 이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갈등이 지금 보역 간에 증폭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통치자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든지 행정부의 강요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기구가 필요하고 어떤 프로토콜이 필요한가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폭력 시위 현장의 소소한 폭력성은 어떻게 보면 이건 대증적인 증상이고 맨 밑바탕에 이 도도히 흐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저는 이제 경찰 수뇌부나 이쪽과 민노총 쪽과 사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 네. 아마 이 진행되는 양태로 봐서는 아무런 소통이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고 이제 쭉 그런 태도를 갖고 가고 노동계는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상호간에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 가면서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이러한 폭력적이고 강한 물리력이 부딪히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사회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어떤 소모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대응이 항상 필요하다.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이렇게 안 될 경우는 당신들이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폭력적인 시위도 줄일 수가 있고 시위 양태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지금 국면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계 입장에서는 시위 문화를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똑같은 형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더 이상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를 못하고 시위를 하는 목적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어떤 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데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그냥 우리 목소리 내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시위를 왜 하는지 저는 좀 정말 노동계에서 시위 문화, 시위의 형태 자체를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많이 좀 시대에 맞게 새로운 시를 개발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 두 분 같이 주셨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치권에서의 갈등 해소가 부재하다 보니 물리적 충돌이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뉘앙스도 있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 이 통합과 화합 이거 이번 주에 화두죠. 네. 왜냐하면 내일이 이제 연결식이 있는데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자 유지로 통합과 화합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조문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문 정치다. 혹은 빈소의 정치학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사실 한 시대를 정리한 분이었죠. 보면 네. 기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군인 출신의 대통령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군사독재의 연장선상의 시기였다고 보고 그걸 결정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근데 그게 대통령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군인 출신 대통령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 자체를 정리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89년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노태우 대통령 마지막 시절에 사법연수원생 신분으로 검사 15를 했었는데 그때 검찰청에 부임을 해보니 검사실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구타가 횡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청이 그럴진데 일선 경찰서는 어떠했으며 국정원이나 안기부 보안사 이런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사실은 이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타당하게 행해지던 시대들이었는데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딱 끊어낸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정치 군인들 숙청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하기 위한 실명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제 도입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의 초석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냈고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네. 다만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지역 분열, 영호남, 이 소선거구제와 결합된 지역 분열의 단초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삼당 합당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공과 네. 네. 예, 이번 서거를 계기로 해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룩한 역사적인 어떤 업적들이 그동안에 이른바 외환위기를 초래한 외환위기 대통령 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재평가가 되는 것을 보고 그건 바람직한 흐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뭐 금융실명제 실시, 공직자 재산 공개, 또 역사 바로 세우기, 그리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도 있었고 또 생활적으로 보면 요즘 환경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쓰레기 종량제 실시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현재 틀을 많이 이제 정립을 한 그런 업적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또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반을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도 좀 김영삼 대통령은 새로이 좀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봅니다. 재평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제 양김 시대는 이렇게 저물지만 남아있는 정치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조문 정치 말씀드린 게 이번에 보니까 워낙 여야를 망라해서 많은 분들을 발굴해 오셨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 아들이라는 분들이 여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김 시대, 이 YS와 DJ 시대에 싸울 땐 싸우지만 협력할 땐 협력했던 이 정치력 지금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승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 통 큰 사람이잖아요. 정확히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딱딱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 보면 사실은 선거구 문제조차도 여야 대표 간에 못 풀어내고 있잖아요. 보면 그만큼 본인의 돌파력 결단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정치적 계승자를 주장하면서 누가 PK의 어떤 후계자가 되느냐 이제 이런 이미지를 또 서로 갖고 싸우고 있는데 제발 통 큰 정치, 시원시원한 정치를 해야 우리가 대통령 감으로 보지 본인은 시원시원한 짓을 안 하는데 나는 대통령 감으로 좀 봐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욕을 한다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71년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 그 두 분이 맞붙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대중 후보가 이겼죠. 그래서 김영삼 의원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40대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김대중 후보의 승리는 곧 김영삼의 승리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79년도 5월 달에 이제 신민당 총재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김대중 의원이 또 김영삼 의원을 도와서 총재로 만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싸울 때는 싸웠지만 경쟁할 때는 또 경쟁했거든요. 이런 것을 이런 전통을 현재 정치권이 좀 배워서 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뭔가 국가적인 의제라든지 서로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 문화가 네.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